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의 주요 답변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본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실제 발언을 기반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취임 30일 소회와 야당과의 협치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할 걸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는 합니다. 아쉬움도 많이 있죠. 하루가 한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 들 때가 꽤 있습니다. 좀 괜찮다 싶은, 잘 되어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입니다. 정권 교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국민들의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과 협치,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야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것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되죠.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역량을 갖고 있고 또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죠. 야당의 불만은 저도 끊임없이 질문해 봅니다. 만약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결정해야죠.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문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의 양을 양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10개를 이때까지 매년 훔쳐왔는데 앞으로는 8개만 훔치자 이런 것은 양보할 수 없고 그건 야합이죠. 타협과 야합은 좀 구분하자.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주 4.5일제 시행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갈등 대립이 심해서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 이해하길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정책 구상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겁니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지요. 미워도 얘기는 들어야 하거든요.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겠죠. 저는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의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득되는 길로 가자. 헌법에도 쓰여 있잖아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기대 효과와 추가 지급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로나19 때 경험에 의하면 소비 승수 효과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죠. 얼마 전에 쪽지를 받았는데 특정 과일을 얘기하면서 이번에 받으면 그거 한번 사 먹어봐야지 하는 쪽지도 오더라고요. 아마도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보통 예측하잖아요.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이것도 매우 삶이 팍팍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 과제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가중치를 주는 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인구 소멸 지역에 더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집이 부족하니까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목마르 가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말이 맞잖아요. 이미 결정난 것은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즉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사를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긴 사건 동안 더 악화됐어요.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일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사 문제와 협력할 것을요.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 저는 이런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죠. 셔틀 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 추가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새로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해야죠.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건 맛배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의 주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